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미국 대선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사태, 또 해리스의 등판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올 매도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매도인데 오전에는 약 5천억 정도 넘게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다가 한 2천억 정도로 좀 줄였어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에 오늘도 1,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이 매수세가 약한데 할 만한 세력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개인만 매수하는 이제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은 잘 안 뭉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엔 매도가 나와도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코스닥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비차익으로만 약 1,970억, 거의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예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코스닥 분 차트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2% 정도 빠지면 오후에 좀 낙폭을 좀 줄여서 끝나는 게 정석인데,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하락으로 마감해서 오늘 장대 음봉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월요일 첫날인데 음봉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바로 오늘 짱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이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락에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 하락의 주도라고 할 수는 없겠고, 아무튼 2차 전지 섹터들이 바이든의 사태가 나오면서 좀 IRA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죠. 에코프로 BM이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와서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4일이죠. 24일 날 지난번에 전환사채 약 4,400억인가요? 그게 이제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요. 최저 도래 가격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조금 높은데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요게 이제 최저 수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이 돼야 기관들도 전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18만 원이니까 쉽게 전환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 이제 그 20만 원대가 전환 가격이기 때문에 이 20만 원을 넘어서 24만 원, 26만 원이 혹시나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물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 상장, 추가 상장이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만기에 그 2% 주거든요. 만기에. 그리고 전환하지 않으면 제로란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 2% 리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웬만하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전환하지 못하겠죠. 최소한 22, 3만 원에도 돼야 10%든 5%든 남아야 전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크게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 상승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맥스로 한 24만 원? 이렇게 제한이 될 겁니다. 그 물량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은 만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만기가 5년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5년 동안 2% 받으려면 연 2%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캐즘 기간이 끝나고 내년쯤 돼서 뭔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고 나서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이런 시절에 전환할 수도 있는데, 기관마다 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고 어떤 기관은 좀 본전 언저리만 돼도 나오려고 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좀 비쌀 때 했어요. 보시다시피 언제쯤 했냐면 작년 요때죠. 요때 7월 달 요때 한 거예요. 7월 24일이니까 요때 한 거예요. 41만 원대. 요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참 잘 나갈 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기관마다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 최소한 뭐 25만 원 이 정도부터는 전환이 나올 거예요. 전환은 할 수밖에 없는 기관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상방을 좀 제한하는, 반등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BM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24일부터 전환이 가능합니다. 당장 전환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KB의 그 시황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트럼프의 시대 2018년도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현재는 과거에 그 18년, 19년 이때는 홍콩, 항생 이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시겠지만 홍콩하고 중국 상해 증시랑 별로 연동이 없습니다. 우리랑 전혀 틀리게 움직여요. 주로 나스닥하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중국을 옥죄다. 그때는 중국 증시가 많이 급락하고 이러면서 항생 홍콩 증시 빠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고 해서 같이 빠졌거든요. 지금은 유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을 때려도 우리의 데미지가 과거보다는 좀 약해진다.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보시면은 수출 구조가 좀 틀려요. 이따 표로 보여드릴 건데 수출 구조가 과거하고는 좀 틀리다. 옛날에는 중국 중심의 수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거의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때려도 미국이 수출 빈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하면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에 중국이 이제 상당히 높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데미지를 주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었는데 비중을 많이 떨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이머징 마켓의 변화를 우리나라까지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때는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이었단 말이에요. 조금씩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다면 2024년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가 돼도 금리를 더 때려뜨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 그러니까 좀 유동성이 풀리는 사이클이고 이때는 유동성을 좀 줄이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합리적이죠. 표로 보여드리자면 이때 이제 지금 보시면 나스닥 노란색이 나스닥이에요. 역시 세계 최고의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에요. 부러워 죽겠어요. 일본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방향성은 비슷하잖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요게 이제 항생지수. 항생지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출 구조의 변화를 보면 요 당시가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인데 요때는 이제 위에 요 색깔이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고 그래서 그 당시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어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25에서 30%요 사이 이 정도 됐었어요.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크게 받는 이런 재임 기간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 미국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중국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미국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을 억제해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MSCI의 그 이머징 마켓 변화를 보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이렇게 높았어요.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약 40%까지 나왔습니다. 엄청 높았죠? 35에서 40%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25%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을 때려가지고 영향을 받아도 한국을 굳이 막 줄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한국을 많이 줄였어요. 이머징 마켓에서 보면 트럼프 재임 기간 때 급락하니까 중국 비중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려 한국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낮춰놨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데미지를 준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KB의 생각인데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옛날 같이 그런 재임 기간 때하고 좀 약간 상황이 다르고 저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바로 요거죠. 금리 인하 사이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년부터 25년까지 25년, 26년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4차례나 인하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점도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있을 때 하려니까 지금 금리 인하 하지 마라. 연준
저희 의장은 내가 임기는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제 금리는 좀 인하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런 사이클이 틀리다. 유동성이 풀리는 사이클과 유동성을 억제하는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에 트럼프 데미지가 과거같이 그렇게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오늘 김용희 그 서강대 대학원 교수님이 이제 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84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84년 이후로 예, 8월에서 10월, 예, 8월에서 10월까지의 S&P가 올랐다라고 하면 집권했던 대통령이 거의 집권을 했다라는 게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에는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해리스 등판해가지고 해리스가 얼마나 잘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10월 달까지의 S&P 500이 올랐는데 예, 집권 대통령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제부터요? 84년부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워낙 세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뭐 뚜껑을 더 열어봐야죠. 우리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 이러지만 지금은 예, 과거와 틀리게 예, 다 온라인이 되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예, 돈이 풀리면 예,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시간에 달러 가치, 예, 금리 인하하고 돈이 달러가 풀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예,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출지보다는 예, 내수주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이 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아무래도 예, 좀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증시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환차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크게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김영익 교수님의 얘기니까 예, 9월하고 12월 모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산이 지금 월마트의 48%, 거의 50%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에 관세를 매기면 예, 2배 정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물가 올려가지고 또 서민들 힘들게 하면은 욕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거용으로 예, 100% 200%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예, 이게 중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 지지층이 백인들이고 조금 예, 러스트벨트에 있는 좀 중하층 예, 그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때리기, 예, 이민자들 막 불법 이민자들 막고 예, 이렇게 때리기를 많이 해서 지금 표를 얻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할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예, 대신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조정이 봐봐 여기서 보시면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시중에 자금이 막 예,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죠? 늘어나는데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을 제재해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떨어져요. 그럼 어디로 갈까 이게?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돈이 막 풀리는데. 그죠? 예. 뭐 중소형주도 가는 것도 있겠지만 중소형주가는 좀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큰 돈들이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예, 새로운 섹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새롭게 부각이 되면 또 먹을 게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 변동성, 예, 취약한 변동성에 너무 예, 죽겠다. 물론 죽을 수 있죠. 힘들죠.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이 어느 정도 계속 급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기가 결국에는 매수의 어떤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나올 거 있어요. 예,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2026년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 2년 만에 레임덕이 온다는 거. 왜냐하면 트럼프는 재임이 안 돼요. 예, 그죠?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길어봐야 자기들 말 듣는 사람들이 2년밖에 안 한다는 이전 이후에는 레임덕이 와가지고 말도 안 들어먹어요.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1년에서 2년 안에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양책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예.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금리는 당연히 인하되겠고 그에 따른 영향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1년에서 2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풀리고 과거의 트럼프 집권 시기랑 상당히 다른 환경을 맞을 겁니다. 어쩌면 바이든 때 우리가 못 따라갔잖아요. 네. 바이든보다 트럼프 됐을 때 더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돈은 풀리는데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수익이 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고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몇 없어요. 일본은 너무 등치가 크니까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은 풀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쌀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시각에서. 그래서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결국에는 좀 눌러놨다가 조금 자금 들어와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차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트럼프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수요가 드러나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이번에 두 번째죠. 처음에도 여기 애리조나 여기서도 건립을 중단한 이때는 큰 데미지가 없었어요. 이번 두 번째로 제3공장 보시면 여기 1공장 2공장은 지금 합작법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3공장을 더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단 수요가 좀 없어서 일시적으로 건립을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줬는데 일단 혼다하고도 올해 말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현대차하고도 25년을 기준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지금은 전기차 캐증 구간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3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수요가 많이 감소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완전 중단이나 철수는 아니고 업황을 주시하면서 건설 재개에 나설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에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요. GM도 올해 5만 대 정도 적은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고 포드도 전기차 대신에 내연기관차를 늘리겠다라고. 왜냐하면 전기차는 보조금 없으면 내연 기관차보다는 너무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팔면 기본에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도 신축 멕시코 공장 연기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가 전기차 업체들이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셀즈도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데미지 맞을 것 정도는 아닌데 LG가 이제 저러고 하니까 시장에 이제 가뜩이나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악재가 터지니까 좀 반영한 건데 글쎄요. 어차피 2차 전지 캐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쭉 이어질지 아니면 또 내성이 생겨서 반등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인 거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죠? 수요가 살아나야죠. 수요가 살아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또 파리 월드컵 있죠. 수요일 날 시작해서 이제 진행되는데 과거에도 보면 월드컵하고 올림픽 있으면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안 움직여요. 좀 그거 보느냐고. 왜냐하면 이제 주가도 별로 재미없는데 금메달 다른 거나 봐야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길게 보면은 지금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봉인데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죠. 근데 모르죠. 항상 저점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런 기간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은 보이지만 이런 거, 조정은 보이지만 이런 거,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10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시절입니다. 조정은 보이지만 이런 기간이 또 온다라는 거예요. 조정은 보이지만 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의외로 트럼프 시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하락 구간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섹터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뭐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뭐 공화당이 좋아하는 뭐 금융이나 그다음에 뭐 화학이나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또 뭐 AI 관련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다양하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좀 떨어져도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만 불쌍한 거죠, 사실.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나스닥 한번 보세요. 이게 주봉 보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조정받아도 되는데 덩달아 우리나라까지 빠지니까 우리 올라간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건데, 그렇다고 뭐 미국 주식을 그렇게 급락시킬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조정폭이 오래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제2의 알테오젠을 넘어서는 그 종목이 나갔습니다. 좀 연구해 보시고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물론 좀 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종목으로 이럴 때 좀 배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제가 경험상 해보면 분산 투자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분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집중 투자. 몇 종목으로 집중해서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집중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분산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만 말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HLB 집중 투자해가지고 3.5배 알테오젠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50% 정도 수익 났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그 종목 하나 더 샀어요. 최근에 어제 오늘 해갖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놓고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집중 투자예요.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결국에 보면 좀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오늘 제가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좀 공부해 보시면 엄청나게 좋은 주식인지 아실 거예요. 요거는 소통방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못나게 뭐 데미지를 맞는다. 이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땡큐입니다. 혹시나 지수 빠져가지고 동반 하락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다른 것들 정리해갖고 사도 됩니다. 그 정도로 괜찮은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소통방은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보지 않도록 저 1년 단위로 받지 않고 있고요. 금액도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죠?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운영해서 여러분들과 노후를 함께 하겠다라는 모토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기회의 장입니다. 트럼프 되고 나서 주식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다들 막 요즘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걱정이다 그런 얘기 하시죠. 아마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진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는 모르겠어요. 2차전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요가 살아나야지 올라갈 것 같고, 수급이 돌아오는 시점에 2차전지까지 수급이 확산되는지 요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덤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